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오후 4시 27분 장 끝났고요. 0.93% 상승해서 325.33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았어요. 미국 호재 뉴스 있었는데 그 뉴스 반영했다고 해도 그다지 크게 상승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월봉을 보면 계속 하단선에서 버티고 있죠. 하단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워낙 하단선이 많아서 이걸 누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 보여요. 자, 주봉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공중에 그냥 붕 떠 있어. 붕 떠 있다고요. 그래서 하단선은 여기 있고, 315.8 이 정도에 있고요. 상단선은 329.50에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오르면 29.50 여기까지 갈 것 같고요. 만약에 호재가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대로 여기 안 찍고 그냥 내려가는 거죠. 316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 시나리오로 움직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한 내일 정도는 돼야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만 봐서는 329.50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냥 내려 꽂으려고 하는 건지를 아직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은 양쪽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죠. 네? 아직은 두 개 다 열어놓는다. 근데 두 개 다 시나리오를 열어도 저는 월봉 종가가 332.40을 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밀릴지 아니면 그냥 밀릴지는 몰라도 332.40을 상회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여주고요. 자, 제가 이 영상 다 올렸어요. 영상 올렸는데 저가가 안 깨지면 수요일까지는 버틸 거다. 기억하시죠? 수요일까지는 버틸 거다. 보여드릴게요. 왜 버티는지. 자, 보세요. 짠! 올라오죠?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단선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T4 쓰고 모레 T5 쓸 거예요. 갭이 없으면 이 순서대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목요일이 돼야 아래쪽이 열린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이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데, 학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해도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의미는 없는 거죠. 자, 5위평을 언제 만난다? 수요일 정도에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수요일 정도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이면 수요일 정도 되면 5위평선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5위평선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게 고가를 낮추면서 만나는 건지 고가를 높이면서 만나는 건지에 따라 다른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설명해드리는 건 이제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면 저는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자, 선물. 선물도 차트가 똑같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월봉. 주봉. 주봉은 확실히 공중에 떠 있어요. 이건 위로 간다고 할 거예요. 330.46으로 간다고 할 수도 없고, 315.8대로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 쪽이로나, 지금은 아무 쪽도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양쪽 다 가능성을 그냥 열어둔다 라는 게 맞겠죠. 일봉은 아직 상방입니다. 일봉은 아직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은 아래가 열려 있는데 일봉은 아직 아래를 닫았다라는 거죠. 자, 레버리지 오늘 저가 지키면 사세요. 깨지면 사지 말고.
깨면 사지 마세요. 안 깨면 사고. 자, 여기 목표가가 14,763인데 매수가는 13,428이니까 저가가 깨지면 여기까지, 일봉 저가가 깨지면 저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곧버스는 내일 저가 지키면 사시고, 네? 곧버스는 내일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예, 나머지 봉으로는 매수 가치가 없어요. 여기 아직 안 찍었잖아요. 매수가 2,311원. 저가가 아직 2,311원이 안 될 거 2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죠. 오늘 저가를 깨면 2,311원 아래에서 매수를 고민하셔야 되고,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327? 327에서 332에서 분할한다. 이게 저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라는 거는 제가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추정되는 거죠. 그 정도에서 곧버스를 담아 놓으면 크게 당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1,852억을 샀고 외국인이 2,463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8억 매도해요. 선물은 2,082억 매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증시가 올랐어요. 증시가 내린 게 아니에요. 증시가 올랐는데 수급은 하방이에요. 이건 상방 수급이 아니에요. 하방 수급이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제가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선물도 누적으로 3조 매도예요. 네? 선물이 누적으로 3조 매도라고요. 그리고 현물은 8조 7천억. 8조 7천억이에요. 저는 일단 상방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 의견은 상방은 없답니다. 상방.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상방은 없는 거예요. 이건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수급을 보고는 내려간다라고 생각해요. 내려간다. 근데 332 위에서 내려갈 거냐 아니면 그냥 내려갈 거냐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화요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요일이 지나야. 그러니까 화요일 이후에 뺄지 목요일 이후에 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빼기 좋은 날짜는 화요일이거나 목요일이거든요. 화, 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왕창 내려갈 수 있는 날짜는 목요일이에요. 시간이랑 상관없이 아래로 확 내려갈 수 있는 날짜는 목요일입니다. 근데 하락의 시작을 화요일부터 할지 아니면 수요일까지 버텼다가 그냥 목요일에서 한 방에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게 뭘 보여드릴 거냐면 2023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월별 누적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누적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매수가 이게 6조라는 얘기예요. 6조. 그 다음에 5월 달에 4조. 보시면 7조 산 게 2024년도 2월 달입니다. 7조. 7.8조가 2월 달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 이후로도 계속 샀어요. 여기 4조 사고 3조 사고 그죠? 4월 달까지. 그러다가 5월 달에 1.3조 찔끔 팔고 다시 6월 달에 4.6조 샀죠. 7월 달까지 샀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커요. 7.8조 산 거. 이게 2월 달이에요. 예. 그러면 2024년도 2월 달 봉 보세요. 무슨 봉인가? 윗골이 없어요. 예? 윗골이 없다고. 2024년도 2월 달에 월봉을 아니, 이게 몇 월이죠? 2월 달. 2월 달 월봉 보시면 윗골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봉이에요, 이봉. 이봉. 예? 이봉이라고. 윗골이 거의 없잖아요. 5.75% 올랐어요. 5.75% 오른 봉이에요. 이봉이에요. 그게 7.8조 산 거예요. 예. 그 전에 여기 2.9조 사가지고 이만큼 올렸어요. 2.9조로 몇 프로 올렸냐? 10% 올렸어요. 10%. 2.9조로. 푼돈으로. 그 다음에 3조로 얼마 올렸냐? 5.78% 올렸어요. 근데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7.9조를 판 시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 7.9조를 판 게 9월 달이에요. 9월 달. 9월. 여기요. 예. 여기가 7.9조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매도를 한 봉이 이 봉이에요. 이 봉이라고. 예. 그 뒤에 오르나요? 안 오르죠? 7.9조를 팔았는데 어떻게 바로 올라? 그쵸? 예. 그리고 이 봉 보세요. 아랫골이 별로 없고, 윗골이는 아예 없고, 아랫골이도 별로 없는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올 봉이 이 봉 아니에요? 예? 지금 나올 수 있는 봉이 이 봉이라고. 돈으로 보면 이 정도 규모예요. 예, 여기 7.9조. 지금 8.76조예요. 예? 지금 8조가 넘었다고. 지금 8조 7,421억이에요. 이 규모가 없어요, 지금. 2023년도부터 누적으로 매도 포함해서 월별로 8.7조가 넘는 건 없어요. 8조도 없는데? 8조도 없다고요. 맥스가 7.9조예요. 근데 7.9조 봉은 아랫꼬리 음봉이에요. 아랫꼬리 음봉. 지금처럼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 수가 없다고. 예. 훨씬 더 짧은 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에서만 봤을 때는 예. 훨씬 더 많이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돈의 힘만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눌러야 되는 봉이 나올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건 제가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응? 돈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라고요. 선물 매도 3조에 현물 8조 7천억이면 지금 11조를 아래에다 배팅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증시가 오르면 뭐 할 거예요? 11조를 배팅해놨는데 오르기 싫다는 거잖아요. 응? 외국인의 입장은 오르기가 싫다라는 걸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제 상방으로 돌리기에는 늦었다요. 네, 상방으로 돌리기에는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8.7조를 12거래일 동안 매수로 바꾸려면 하루에 얼마씩 사야겠어요? 네? 거의 한 7천억 넘게 사야 돼요. 하루에. 하루에 7천억씩 넘게 사면 어디로 갈까요? 네? 7천억 사면 하루에 한 2% 오를걸요? 그러면 12거래일 동안 2%씩 오르면 24%가 올라야 되는데 60% 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 8.7조를 다 정리하려면 24%가 올라야 돼요. 그러면 380도 넘어야 돼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밑에서 다 매도 쳤는데 위에서 어떻게 매수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포지션 변경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외국인은 방향을 바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뭘 하든 나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아예 고려도 안 하고 있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도 그냥 매도 치는 거예요. 그래, 니네는 올려. 나는 매도 칠게. 올려도 매도 치고 내려도 매도 치고, 그죠? 그냥 딱 하루만 매수해 주는 거예요. 올려야 될 때 그냥 하루만 딱 매수해 주고 그 다음날 다 팔아먹고 그 다음날 또 팔아먹어요. 그러면 결국엔 위로 갈 수가 없잖아요. 뭐 들고 있는 게 없는데 외국인은 단 한 푼도 들고 있는 게 없어요. 신규 물량도 없어. 누적 물량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만
고려했을 땐, 오늘의 상황만 고려했을 때는 외국인은 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위로 갈 의지는 없다예요. 위로 갈 의지는 없는데 싸게 팔 생각이 없다면 시간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예. 그래서 여기서 332도 갈 수 있어. 예? 332도 갈 수 있다니까요. 미국 증시 오르면 거기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가도 내릴 거라는 거예요. 가도. 왜? 없어. 물량이 없어요. 외국인은 물량이 없어. 선물 매도, 현물 매도라고 뭐 올라야 얼마나 오르겠어요. 오르면 더 팬다니까. 그래서 뭐 차트로 보면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의 흐름만을 보면 그냥 시간이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는 있으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킬 수는 없어요. 예? 그게 제 판단입니다. 이건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수를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이건 못 지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올라갈 수가 없는 수급이다. 15조예요. 응? 15조라고. 4개월 동안 15조니까 월 평균 4조 원씩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2024년도 초반 거꾸로랑 똑같죠? 4조씩 평균 매수해가지고 7월 달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도 4조씩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7월 달까지 내려야지. 똑같이 가는 거죠. 외국인 현물 매수 들어오기 전에는 없다요. 응?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하기 전에는 이건 포지션을 바꿀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방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은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돈이 들어온다. 근데 지금 바닥에서 안 돌았잖아요. 303을 찍었을 때 외국인이 매수 안 했다고. 그러니까 거긴 바닥이 아니에요. 외국인은 바닥에서 돈이 들어와요. 꺾이는 지점과 똑같아야 돼. 근데 지금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의견은 그거예요. 아니다요. 아니다. 지금 바닥 아니다. 바닥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틀렸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좀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없습니다.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샘플. 보세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쭉 올라가는데,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고점을 찍었죠. 같이 내리잖아요. 지수가 내리는 거랑 외인이 매도 치는 거랑 동시에 나온다고요. 동시에. 자, 같이 내려가잖아요. 보이시죠? 같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내려가야지. 이것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려가야죠. 같이 내려가잖아요. 보세요. 9월. 같이 내려가잖아요. 얘가 내려가는 것과 이게 내려가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찍은 데가 개인 수급이 뚫었을 때, 개인 수급을 아래로 뚫었을 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프 이해되세요? 지금 개인 수급 아래로 내려가면 반등 나오고, 개인 수급 아래로 나가면 반등 나오고, 그것만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외국인이 보세요. 고점에서 쭉 매도 친 거랑 지수가 고점에서 쭉 빠진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방향을 바꿔야지 하락이 되듯이 저점에서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저점에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저점에서 안 바꾸면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더 내려가잖아요. 이게 올라가야 된다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매도 쳤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시차가 더 발생해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더 나오면 저는 이건 기술적 반등이고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제 판단입니다. 오늘 결론만 봤을 때는 외국인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서 하방은 유지한다. 2개월봉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지점이 322.66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는 고버스 대상이라는 건 계속 유지하고 오버슈팅까지 고려했을 때 327에서 332 이 영역까지 포함해서 고버스를 이렇게 분할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사셨는데 만약에 332 넘어버리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화나지 않게 거길 가도 나는 살 돈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의견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말에 자료도 많이 올렸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발 호재가 어느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지를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늘 시초가가 크게 안 떠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고가를 넘을 수도 있어요. 내일. 그래서 327에서 332까지는 분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내일 이제 종가 내리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일 종가가 오르면 목요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목요일. 어쨌든 지금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1% 뜨면 외국인이 매수할까요? 전 안 할 것 같아. 네? 지금 1% 떴는데 2,463억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증시 상승에 대한 아무런 기대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여기서 1%가 더 올라도 또 매도 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방이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겠습니다. 목표치는 가장 낮은 목표치가 322.66이고 그 다음 목표치는 305.56이에요. 305.56. 그건 이제 코스피 200 기준이고 그 다음 목표는 2277.99예요. 2277.99. 얘는 코스피 기준의 목표입니다. 이번 달은 한 이 정도까지가 일단 머릿속에 있는 기준이고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그 다음 목표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